안녕하십니까. 오늘보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10월 27일 코인 파헤치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테크 전문 미디어인 테크엠의 이수호 부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뭐 세 가지 키워드로 코인 시장 뉴스를 준비해 오셨죠? 어떤 키워드를 준비해 오셨나요? 네, 일단 오늘은 해외 소식 하나랑 네. 국내 소식 두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키워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국감과 코인 CEO,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지스타서 P2E 부활,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커뮤니티 NFT가 뜬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국감 얘기인데 뭐 정치 얘기 같기도 하고, 네, 여기 뭐 CEO들이 좀 나오라고 좀 의원들이 좀 얘기를 했나 보죠. 네, 일단 올해 국정감사 일단 주요 이슈가 네. IT 쪽 주요 이슈는 이제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사실은 올해 국감은 이제 코인 국감이 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뭐 루나 사태도 있었고, 그렇죠. 5월달에 있었던. 워낙 또 그 투자 피해자들이 워낙 많았고 네. 또 이게 국내외에서도 굉장히 큰 화제가 됐기 때문에 음, 또 지금도 여전히 뭐 일단 그 주범이라고 부르기까지는 좀 뭐하지만 네, 일단 그렇게 부르고 있는 테라폼랩스의 권도영 대표의 신상에 대해서도 계속 뉴스가 새로 계속 매우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번에 그 관련자들 중에 이제 국내에 있는 분들 음, 일단 같이 공동 창업을 했던 신현성 전 대표라든지 아니면 이제 루나의 그 제일 큰 투자사로 알려졌던 해시드의 김소준 대표 이런 분들이 일단 다 국감에 참석하지 않았고 또 이분들 중에 어떤 분은 스트레스 때문에 또는 심신미약 때문에 국정감사에 나오지 못한다라고 말을 해서 사실 굉장히 또 이렇게 공분을 사고 뭐 아무도 안 나왔으니까 뭐 이슈를 만들기도 또 어려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루나 사태 관련해서는 지금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을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질이라든지 주무부처에서 딱히 더 줄 수 있는 멘트도 없었고 네. 일단 의원들이 계속 이제 금융당국의 수장들 분들께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말도록 해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들만 있어서 뭐 코인 앞으로 국감이- 잘하겠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네요. 얘기가. 네. 어차피 일단은 코인 시장의 규제를 금융당국 쪽에서 가져가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흐름이 되는 것 정도가 일단 이번 코인 국감에서도 다뤄진 얘기고 기대했던 코인 국감, 즉 코인 투자자들에게 듣고 싶었던 말들 네. 또는 그 거래소와 발행사들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큰 이제 뜨거운 감자였던 이제 빗썸 이슈도 네. 사실은 국감쯤에서 그 배우 박민영 씨의 이제 전 남자친구로 알려졌던 네. 강조연 씨 이분이 이제 빗썸의 실질적인 오너다라는 연예 전문 매체의 보도가 있어서 네. 이분들과 관련됐던 연예인들이라든지 또는 빗썸과 관련된 그 관계사들 중에 그 상장사들의 네. 그 자본시장 이슈가 크게 화제가 돼서 이번 국감 때 다 증인으로 요청을 받았는데 일단은 이분들도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빗썸의 실질적인 창업주 그리고 여전히 가장 많은 개인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불리는 이정훈 전 빗썸 이사회 의장도 이분도 심신상의 이유로 일단 불참을 했고요. 그러니까 빗썸의 그 주인이라고 외부에서 불리는 두 축의 대표 인물들이 모두 다 국감에 참석하지 않았고 일단 대표님만 참석을 하셨어요. 네. 빗썸의 이재현 대표는 참석을 했고 음. 우리 경영진 수장이니까 참석을 했던 것 같은데 역시 원론적인 답변이 있었고 책임질 것들은 책임을 지겠다 이 정도의 멘트만 일단 주셨고요. 일단 네. 오너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는 사실 오너 이슈인데 그게 좀 맥 빠졌네요. 그러니까 네. 비선 관련한 이슈도. 좀 맥 빠졌고 근데 네. 다만 또 욕을 먹고 있는 게 이 빗썸 창업주인 이정훈 전 의장이 지금 1,000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네. 하필 국감쯤이었는데 심신상의 이유로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또 재판장에 출석을 했습니다. 하루 사이에 일단 열렸는데 네. 선고 공판은 일단 12월에 열린다고 하는데 재판은 계속 나오는 걸 보면 심신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실제로 정무위 국감에서 의원들이 굉장히 공분 섞인 멘트를 많이 주셨고요. 네. 이 때문인지 그 지금 정무위원장 맡고 있는 백혜련 의원이 직접 어떤 특정 거래소 대표님을 거론을 해서 이슈가 네. 됐는데 일단 이 거래소는 이제 업비트고요. 네. 이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 대표 이서구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을 했는데 사실상 뭐 테라루나 빗썸 이슈 이쪽에 직접적으로 얽혀 있는 건 아니지만 국내 코인 쪽을 대표하는 산업계 인사 중에는 가장 인지도가 있으신 분이잖아요. 이 이서구 대표가 두 번이나 나왔어요. 예. 정무 국감에 나와서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물어볼 건 없었지만 전반적인 것들을 많이 이서구 대표가 대답을 좀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이렇게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감사 인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네. 퇴장할 때 직접 그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나와줘서 정말 감사하다. 유일하게 이 대표만 나온 것 같다. 그래요? 예. 고생했다 이렇게
말을 해서 국감장에서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6일도 나왔고 15일도 나왔고 이석호 대표가 계속 국감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업계에서도 또 말이 나오는 게 사실은 그 국회 상임위 의결에 따라 채택된 증인은 국감에 출석하는 게 의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국감 당일까지 증인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실제로 많고 고발 조치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이번 국감의 그 코인 쪽 산업계에서는 되게 주목했던 이유가 사실은 지금 코인 제도화로 가고 있는 구간이고 또 국민이나 정부나 규제기관 입장이 아니라 업계의 의견도 대변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보았고 그래서 이게 기존의 국감은 사실은 기업인들의 망신주기라는 지적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번 국감은 제도화에 앞서서 업계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보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석호 대표 말고 그래도 업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나와서 다양한 얘기를 좀 해주고 그러면 좋지 않았을까. 실제로 몇 년 전 국감에 그 우리 야구 대표팀이던 손동열 감독이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의원분들이 막 혼을 냈는데 그때 이제 손동열 감독이 야구계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야구계 인사들이 그때 국감 이후로 많이 힘을 받았다. 정치인들이 많이 알게 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번 코인 국감에 대해 사실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이 많았다. 근데 보통 국감 나가면 의원들이 너무 윽박지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그래도 어쨌거나 할 말을 할 수는 있는 기회일 그렇죠. 수도 있는데 좀 활용을 하면 그렇게도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다 이런 얘기들이 맞습니다. 나온다 이런 거네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국감과 코인 CEO 얘기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지스타 얘기네요. 지스타 그럼 상당히 화제죠. 네, 매년 국제 게임 전시회고요. 네. 아시아에서는 사실 가장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11월 16일 날 부산에서 개막을 합니다. 지금 10년 가까이 부산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 사실 지스타가 한 3년 동안 제대로 열리지 못했어요. 이제 앞선 2년은 온라인으로 했고 지난해는 부분적으로 오프라인으로 했는데 올해는 사실상 처음으로 3년 만에 대대적으로 오픈을 합니다. 이게 왜 지금 게임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일단 지난해의 경우에 국내 게임 코인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연출했던 게 지스타를 계기로 시작을 11월 했고요. 달에. 네, 11월 달에. 그렇죠. 그래서 11월에 작년 11월이죠. 네, 이 지스타를 전후로 한 달새 4배 가량 뛴 코인이 많았어요, 사실은. 한두 종이 아니라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또 중요한 건 사실 지난해 코인 발행을 처음 한 게임사들이 많고 코인을 발행하는 걸 알리는 걸 이제 지난해 11월에 했다면 올해 지스타는 코인 발행을 해서 어떻게 해왔는지 지난 1년간의 사업 성과를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투자자분들도 관심이 많고 게이머들도 관심이 많고 또 코인을 발행하거나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곳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일단 11월이 굉장히 국내 P2E 산업의 중요한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게임사가 뭐 발행하는 코인 그러면 또 P2E 그래서 돈 버는 게임이다 해서 돈 버는 게임. 관심이 또 높았죠. 그랬다 또 관심이 한때 확 또 수그러들었는데 네. 요번 지스타 계기로 다시 또 관심을 갖게 될지 이게 또 주목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사실은 이제 지스타가 벌써 이제 10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국제 게임 쇼인데 그동안은 콘솔이나 또는 그 컴퓨터 온라인 게임 아니면 이제 모바일 게임 중에서도 이제 MMORPG 이런 장르 쪽 게임들이 보통 지스타에서 주목을 받았어요. 내년에 어떤 트렌드를 갖고 있고 어떤 키워드를 주고 이런 것들을 알리는 자리인데 이번에 메인 스폰서 자리를 위메이드가 꿰찼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이 메인 스폰서가 되려면 광고비도 많이 줘야 되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 경쟁을 치열하게 뚫고 가야 되는데 위메이드가 작년에도 메인 스폰서였고 올해도 메인 스폰서입니다. 그러니까 즉 위메이드는 우리나라 P2E를 대표하는 사업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올해도 내년에도 P2E 사업이 지스타에서 또는 우리나라 국내 게임 업계에서 주목할 만한 핵심 트렌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메이드란 게임사 쪽에서는 그렇게 큰 그렇습니다. 데는 아니잖아요. 뭐 콘솔이나 모바일 쪽으로 그렇게 핫하거나 엄청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는 회사가 아닌데 P2E 쪽으로는 사실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사실 거의 이제 탑티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부산시에서 개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 부산시가 사실은 뭐 BTS 공연도 이번에 열렸지만 문화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해요. 뭐 국제 영화제도 이 시기쯤에 하고 또 이제 지스타도 하는데 이 메인 스폰서가 되면 부산역부터 부산시 전체적으로 다 광고를 깔아줍니다. 그러니까 KTX 부산역에 내리면 역 전체가 다 이제 게임 포스터로 깔리는데 이게 이제 P2E로 다 홍보물이 깔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때마침 위메이드가 이 지스타에 앞서서 지금 위믹스 3.0이라는 새로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 그 위믹스 블록체인 플랫폼을 업데이트한 건데
기존에는 사실은 이제 카카오 클레이튼 기반에서 이제 음. 사업을 했는데 이제는 위메이드가 직접 플랫폼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독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한 거고요. 그 외에도 게임 P2E 말고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 위믹스 달러라는 걸 발행을 했어요. 사실 뭐 저희도 많이 다뤘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문제 때문에 루나가 굉장히 큰 홍역을 치렀던 건데 네. 위메이드는 이 스테이블 코인 위믹스 달러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발행하기에 앞서서 직접 USDC라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1,000억 원을 담보로 마련을 했어요. 즉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기를 치는 게 아니라 정말 1,000억 원을 담보로 은행에 네. 맡겨두고 발행한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고 절대 뭐 투자자분들이 의심할 거는 없다. 위믹스 달러네요. 그러니까 달러 1대1로 네, 이렇게 맞습니다. 안정된 가치를 유지하겠다 이런 생각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곳간에 달러를 넣어놓고 정말 1,000억 원을 이제 담보로 마련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여기 이제 미국 정부가 가이드를 어느 정도 준 그렇죠. 그 최근에 이제 시스템이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줬죠. 결국은 위메이드가 미국 사업을 노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 시장을 함께 하려고 하는 파트너를 찾고 곧 발표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지금 무르익으면서 최근에 주가가 한 달 사이에 30% 올랐더라고요. 네. 굉장히 많이 올랐고 또 이 지스타를 계기로 아마 신규 게임을 굉장히 많이 공개할 것으로 보여져요. 일단은 12월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이제 미르 M 글로벌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존에 이제 작년에 크게 흥행을 했던 미르4 글로벌의 후속작입니다. 예. 그래서 시장의 기대감도 되게 크고 그래서 일단 위메이드의 움직임을 좀 게임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기존의 P2E 게임, 뭐 크립토 키티나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돈을 버는 게임이지 게임성 자체로 뭐 재미가 있다 이런 느낌을 주지 못했는데 네. 리니지나 뭐 오딘이나 이런 흥행작 MMORPG랑 굉장히 흡사한 장르거든요. 그러면서 돈도 벌 수 있기 때문에 위메이드를 주목하고 있는 거고요. 네. 사실 위메이드가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니까 동종 경쟁사들도 이 지스타에 앞서서 지금 신규 사업을 속속 내놓고 있어요. 다른 게임사들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그렇죠. 예. 카카오 게임즈와 넷마블, 컴투스가 이제 대표적 사업사인데요. 예. 이들 모두 PC나 콘솔보다는 사실 모바일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곳들이죠. 그래서 개발 속도에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PC나 콘솔은 개발이 오래 걸리는데 모바일은 3개월이면 또 금방 만들거든요. 예. 이 카카오 게임즈는 지금 최근에 아키월드라는 P2E 게임을 내놨고 네. 또 오락실 게임 보라배틀, 그 야구 게임인 베이스볼 더 블록도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해요. 이 관련 사항을 지스타에 공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넷마블은 하필 또 오늘 그 네. 기존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해 놓은 게 있는데 네. MBX라고 요거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2.0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지스타를 타깃으로 지금 업데이트랑 업그레이드를 동시에 진행한 거로 보여지는데 네. 플랫폼도 업그레이드를 하고 기존의 콘텐츠라든지 입점사들의 그 사업자 플레이어들도 다 신규 콘텐츠 업데이트가 진행이 된 건데 일본의 대표적인 블록체인 플랫폼 오아시스라고 있습니다. 지금 네. 여기랑 손을 잡고 모두의 마블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모바일 게임인데 모두의 마블의 P2E 버전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네. 아마 요것도 지스타를 통해서 공개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모바일 게임사들이 P2E에 지스타를 통해서 열을 올리는 이유가 사실 국감에서 이번에 그 게임 주무부처인 문체부에서 좀 의미 있는 말이 나왔어요. P2E 규제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다는 아, 건데 그래요? 또? 네, 엄청 두들기고 못하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겠다라는 얘기가 주무부처 수장들의 입을 통해서 나왔고 예.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단 관련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긴 하지만 단국 차원에서 대대적 규제나 현장 조사까지 이어지지 않겠다. 일단 해외에서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면 당분간은 보고 좀 냅두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 지스타에 좀 열심히 해보자. 예. 이렇게 해서 사업자들이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지스타에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해외 얘기네요. 그러니까 예. NFT 관련한 해외 얘기. 네, 일단 키워드는 커뮤니티 NFT가 뜬다라는 제목인데요. 예. 일단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게 주식시장 쪽에도 유명해요. 이게 레딧이. 네. 레딧에 한번 이렇게 그 안에서 막 토론이 막 되면 그 개미들이 또 그 네, 주식 맞습니다. 산다고 해서 상당히 유명한 커뮤니티입니다. 여기가. 작년 밈코인의 네. 어떤 그 발생지라고도 보는 분들이 많은데 예. 뭐 네이버 종목 토로방 같기도 하고 음. 또 DC 사이트나 당근마켓 같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되게 특별한 온라인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근데 여기가 최근에 NFT 거래 시장의 강자로 거듭나고 있다고 해요. NFT 대체 불가 토큰 시장 네, 쪽에서도 맞습니다. 강자로 나오고 있다. 레딧이 예, 어떤 얘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레딧에 대한 설명을 짧게 드리면 네. 2005년에 문을 열었다고 하고요. 예. 지금 미국 최대 소셜 커뮤니티 공간인데 음. 월 순 이용자가 4억 명.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4억 미국의 명이면 예. 인구의 80% 이상이 네. 레딧에서 이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긴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니까 그 작은 주제마다 갤러리가 있더라고요. 뭐 게임, 뭐 쇼핑, 뭐 건강. 주제별로 조그만 이제 커뮤니티들이 있는 거죠. 네. 토론방들이 있고. 맞습니다.
또 여기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식견을 뽐내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 그 네이버 카페 같은 느낌도 주더라고요. 예. 근데 지난해 8월 투자를 받았는데 기업 가치가 약 10조 원 가량 나왔다고 해요. 예. 뭐 메타나 트위터 같은 또 미국의 어떤 소셜 기반의 빅테크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만큼 미국 MZ 세대의 지지가 상당하다고 볼 수 네. 있는데 이 레딧이 이슈가 된 배경이 음. 레딧이 이제 올 7월에 NFT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폴리곤이랑 7월부터. 네, 예. 손을 잡았는데 폴리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개발자를 뽑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그 B2B 쪽으로 인프라를 깔아주는 것 쪽으로 굉장히 저변을 많이 넓히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레딧이랑도 손을 잡았더라고요. 폴리곤을 통해서 레딧이 NFT 마켓을 내놨고 아바타를 4만 개를 내놨는데 이 NFT를 보관할 수 있는 레딧 월렛이 이제 최근에 만들어졌고 네. 여기 지금 회원이 250만 명이라고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사실은. 당장 레딧 프로필용 NFT 아바타로 쓰이는 것들을 이 월렛을 통해서 사고 팔 수 있다고 하는데 그 NFT를 사가지고 자기 그 레딧 커뮤니티에 맞습니다. 이렇게 뭐 프로필에 아바타로- 이제 자기 얼굴 대신에 이제 쓰는 거겠죠, 이제. 네, 예. 아프리카 TV나 싸이월드 해보신 분들은 아마 좀 아실 것 같은데 뭐 그런 NFT 아바타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기존의 소셜 그 사이트랑 좀 다른 거는 예. 이용자가 많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월렛 활용자 규모가 이미 오픈시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이 돼요. 지금 오픈시가 200만 명이 좀 안 된다고 하는데 네. 사실 사실 그러면 NFT 마켓에서는 최대 1위잖아요. 강자죠. 지금 1위였죠. 예. 이더리움 기반 NFT의 사실 발상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오픈시가 지난 3년간 1위 자리를 놓친 적이 없고 네. 그런데 이 레딧이 3개월 만에 지금 그러니까 출시 3개월 만에 7월에 나왔으니까 지금 3개월밖에 안 네. 됐네요. 3개월 만에 3년간 이용자 수가 했던 이제 비슷하게 됐어요. 예, 1위 사업자를 무너뜨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재밌는 건 이 레딧에서 구매한 NFT를 타 NFT 거래소에서 호환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애플과 같은 생태계 독점 의지가 아니라 우리 애플은 보통 뭐 하나 사면 다 애플 안에 종속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요즘 드론 사시는 분들 중에 힘들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안드로이드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드론 쓰기도 참 힘든 거죠. 그처럼 애플은 굉장히 그 독점 의지가 강한 사업자인데 네. 레딧은 확장성에 방점을 두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NFT를 우리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커뮤니티가 잘 되는 게 핵심이지 우리가 NFT로 돈을 벌겠다는 의지가 아니다라는 걸 엿볼 수 있는데 가장 비싸게 거래된 제품이 일단 3,500만 원 상당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NFT가. 그러니까 뭐 일단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NFT도 이거보다 더 비싼 가격도 있었으니까 어떤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슈가 됐다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많이 사용을 한다 이게 이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의미가 있는 게 예. 기존에 지금 NFT로 재미를 보고 있거나 잘 되는 사업자들이 사실 대부분 웹3 프로젝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탈중앙을 기반으로 네. 스타트업 쪽에서 시작을 해서 만화나 캐릭터를 갖고 유명 작가를 통해서 NFT를 보관하면 재미있고 NFT를 보관하면 이거 자체가 부가되는 그런 형태가 초창기 NFT 서비스였다면 지금은 대형 인터넷 기업이 예. 즉 웹 3.0 플레이어가 아니라 기존의 웹 1, 웹 2 같이 구글, 인터넷, 네이버 이런 IT 대기업들이 NFT를 하게 되면 강력해질 수 있겠다라는 거를 레딧을 통해서 네. 보여준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 NFT 기술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한 게 기존 접근이었다면 이건 레딧이라는 커뮤니티가 네. NFT를 접목을 시켰더니 엄청나게 사용자들 늘어나고 확장성이 있더라. 네. 이런 걸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NFT 자산의 시각이 아니라 음. 기존 서비스의 이용자를 이제 락인이라고 하죠. 이용자들이 벗어날 수 없게끔 하는 일종의 미끼 요소로 NFT가 쓰일 수 있다라는 거를 활용한 사례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네이버, 카카오 네, 이런 맞습니다. 대형 인터넷 기업들이 NFT를 접목 지금 막 시키고 있잖아요. 네. 이거 하면 엄청 폭발력을 또 가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정말 인터넷 기업이나 게임사들이 레딧 사례를 좀 유심히 보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또 이 NFT를 만든 폴리곤이 국내 게임사들에 계속 손을 내미는 것 같고. 사실 네이버는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지금 그 라인과 하이브가 함께 합작을 해서 만들었는데 네. 그 방탄소년단으로 유명한 이 한류 스타들의 팬덤 플랫폼을 이미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카카오는 최근에 오픈 채팅을 분사를 시켜서 우리 단순히 1대1 채팅이 아니라 지금 단체 채팅방 많잖아요. 이거를 이제 익명성으로도 하는 그 오픈 채팅을 사업화하려고 하는데 네. 아마 오픈 채팅이랑 위버스를 통해서 NFT가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 레딧 사례를 보면 네. 그런 사례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 싶고요. 그러니까 한번 잘 보시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많이 나올 것 같고 투자 포인트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예. 싶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새로운 트렌드로 세 번째 키워드 커뮤니티 NFT가 뜬다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10월 27일 코인파이치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저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가격이 최근 한 4, 5일 사이에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다시 이제 그렇죠. 3천만 원까지 비트도 간 것 같고 이더리움도 200만 원이 좀 넘었는데 지금 어쨌든 그 거시경제랑 자본시장의 흐름에서 결이 달라질 수가 없기 때문에 코인이 결국 매크로를 많이 봐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더더욱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자산시장이 하나로 분명히 편입됐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지 단기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은 정말 공부를 해야 되는 적기다라는 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장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파헤치기 함께해 주신 테크 전문 미디어 테크엠의 이수호 부사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